제1롯데월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명박 씨가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16가지네, 18가지네, 20몇 가지네 하는데 어쨌건 간에 거기는 아직 포함되어 안 된 사건인데 맞아요. 사실은 규모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제1롯데월드 허가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 보시면 빵집에서도 이렇게 걷어가신 분이에요. 뭐 유역제과 정도면은 이제 강남에서 거의 뭐 랜드마크가 되는 제과점이었다 보니까 시시한 제과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빵집에서까지 이렇게 걷어가시는 분인데 우린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제1롯데월드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제1롯데월드의 허가 과정이라든지 지워지는 경위를 보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리해서 억지로 추진했다면 또 그 돈이 정당하게 국고로 다 들어왔는지도 회계상 사실 살피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애매하게 관련된 계약들을 진행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수된 것들은 누구 주머니에?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의혹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1롯데월드 그 123층 빌딩 중에 네. 몇 층은 이명박이 걸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부럽다. 제가 그래서 취재차 내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예. 사실은 꼬맹이 데리고 갔는데 예. 가봤더니 야, 그 건물 자체에서 보면은 성남공항이 그냥 네. 그대로 보이기는 상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정권 김영삼 정권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건데 안 되는 사업이었고. 네. 근데 이명박 씨는 지금 장경작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로비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장경작은 청계재단으로 갈 정도로 호텔 롯데 대표이사가 되면서 고려대 동문으로서. 근데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제 보통 이런 아젠다가 떨어지면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 네. 이거를 청와대가 관리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그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 관리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게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타임 스케줄을 다 잡은 거죠.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청와대 발로 나왔고 오히려 그 문서를 보고 나면 롯데가 뭐 로비에 더 공을 들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청와대가 더 몸이 달아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빨리 하자. 그러니까요. 한 20층 정도는. 그래요. 어쨌든 뭐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그래야지 좀 상식적이긴 한데 그렇죠. 여튼 되지. 아직은 수사권이 미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 기록을 발견하기 전에도 이제 감사는 하고 있었지만 감사가 예를 들어 롯데가 부담한 부분이 정당한지 뭐 이런 등등의 부분에 한정돼 있거든요. 감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하라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 지켜보고 또 검찰도 이 문건을 어쨌든 이제는 확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서 수사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속칭 이제 이런 표현하죠. 줄줄이 사탕이라고. 일단 수괴가 구속된 상황이라서 수사가 어느 쪽으로 확전될지 모르는데 네. 너무 광범위하니까 롯데월드 사건만 해도요. 이게 나온 거는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게이트예요. 네. 롯데월드 MB 게이트 이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방대한 그쵸. 범죄성 때문에 이게 n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 사자방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강 관련해서 뇌물 받은 게 하나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자방 롯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네. 몇 조 원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사자방 롯이 제대로 이명박 혐의에 추가돼야 100억 정도는 사실 뇌물 껌값이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긴 하십니다. 보면 끔찍할 정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물들을 보고 왔지만 관련 기록물 중에 외교 통상과 관련된 기록물은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자료가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아니었던 데서 나왔던 기록만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잖아요. 저도 진짜 자원외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른 문제, 당장 드러난 이제 혐의에 어쨌든 보다 주력하느라고 뒤집어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선택과 집중이. 예. 그러니까 이명박 때문에 검찰의 인력을 한 3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증원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생길 지경이에요. 아니 수사 인력이든 이제 사회 비판 세력의 여력 역시도 마찬가지 시민사회 여력도 한정돼 있어요. 근데 범죄 혐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비판을 하려면 한 10년 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적폐청산을 어떻게 기한을 두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언론들의 예상을 보니까 이명박 씨 관련한 재판에 증인만 약 500여 명 예상된다니까 이건 뭐 네네. 이런 재판은 역대급이 없었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맞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이명박 씨가 말하는 2년, 그 2년이 자기 생각에는 재판이 끝나는 시간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씨의 혐의는 2년 동안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 배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을까. 뭐 다른 범죄 사실이 추가될 여지가 지금 많은 상황이긴 하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자꾸 누군가는 결단으로 이런 내용들을 축소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정권이 속이 좁은 것처럼 이제 진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일부 동화돼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드러난 범죄 증거를 파묻을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친일 청산과 맞물려 가지고요. 친일과 독재와 이런 부패들은 확실하게 거리를 끊어줘야 전례가 되고 나라의 어떤 기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족족 수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대표성, 우리의 심부름꾼, 일꾼인 분들이 이렇게 이재정 의원처럼 열일하다 보니까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적폐청산이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인데 뭐 내가 뭘 더 이상 뭐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어디 행사나 쫓아다니고 그러시는 것보다 이렇게 막 3일 동안이나 거기 가가지고 막 필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좌관님들 같이 가실 수 있나요? 한 분이 같이 가실 수 있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록물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체크한 부분을 같이 필기는 할 수 있어요. 저와 동행해서. 국회에 그 석기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을 보좌관으로 하나 해가지고. 그분도 타이핑을 하시죠. 아, 그러네. 석기 사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하시죠. 우리 보좌관의 능력을 못 따라갑니다. 진짜 그걸 다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성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봐요? 뭐 불법성이 있는 건 다 봐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국가의 기록물은 원칙은 공개입니다. 국민이 봐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특별히 규정한 경우만 국민들이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외교, 국방, 그다음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합의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를 더 갖다 놓은 게 뭐냐면은 대통령 기록물 중에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기록물을 안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퇴임하고 갔을 때 정치보복이나 막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휘말릴까봐 기록을 안 남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고민이 그렇다면은 특정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록물의 생산을 독려하자. 이런 취지로 본인이 당신께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기록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한겨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 지정을 한 거는 증거를 감추는 방식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정은 기록을 생산한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겨한 대행은 말이 대행이지 기록물을 생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 행위인지 등등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법률적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파면당한 대통령은 기록물 지정할 수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범죄의 증거일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어쨌든 정말 열일하시네요. 고생하시네요. 네. 국민 모두가 고생하셨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게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동물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그 연필로 필사를 했다는 네. 부분에서 정말 그냥 일반인들도 몰랐던 사람들도 갑자기 감동을 확 받으면서 저 국회의원 누구지? 이런 네. 효과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방송 나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필사에만 집중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필사는 이제 제가 선택한 문서의 일부만 이제 필사를 한 거예요. 그 문서를 찾는 과정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을 했죠. 토가 나올 정도였어요.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는데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 몇 바스 정도 되는 기록물을 봐도 시체말로 한두 장 건질까 말까인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서 집중력을 흐트려버리면 중요한 문서를 놓치고 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일상적인 문서를 막 보면서도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속독은 하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나중엔 정말 약간 멀미기? 근데 사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그거를 그냥 오프라인상의 기록물로 남겨두고 어마어마한 양이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것이 범죄성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 뒤져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지원 시스템 같은 거에서 이렇게 키워드 넣고 찾아내는 방식. 국정원 TF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기록물을 처음부터 남길 사람들 같았으면 기록물 관리를 법 따라 했겠죠. 그러면은 목록을 보고 기록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록은 남기려고 했던 기록물이 아닌 거예요. 들켰던 기록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추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 단계가 들어갔던 그 즈음에 같이 이렇게 썰어졌어야 될 기록물인데 누락되는 바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운 좋게. 기록물 그러면- 관리를 잘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도 당연히 검색이 가능해야죠. 그렇죠. 이명박 씨가 어쨌건 롯데월드 관련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일을 해준 거라면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성범으로 봐도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반대 급부 대가를 받았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네. 수사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그렇죠. 또 국방과도 관련이 있고요. 예. 지금 아직 이제 저희도 추가 자료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했던 문건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N화로 조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 얘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국가와 대기업 간의 거래인데 그것도 이제 그냥 사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거래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보는데 그 엄청난 높이의 건물을 쌓는 그런 거래가 우리나라 화폐도 아니고 엔화로 거래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진짜 읽을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환율 일단 문제가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롯데를 떠올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인마다 법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이 돈은 이 돈이고 여기 돈 여기 돈이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상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건지 뭐 등등 좀 납득도 안 가지만 무엇보다 더 납득이 안 갔던 거는 그냥 금액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서 현물 조달을 하는 방식이었대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의 값이 적당한지를 평가하는 문제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얼마를 부담할게요. 이 새날 여기 스튜디오를 위해서 이재정이 1,000만 원을 부담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담할게요.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쨌든 1,000만 원치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컴퓨터 한 대를 딱 갖다 놓으면서 999만 원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한 롯데가 산 물건의 가액이 국가가 얼마를 부담해라라고 했던 그런 정도의 가액에 충분한 건지. 그러니까 구매 단계, 그다음에 그 총체적인 가액 평가 단계 등등의 구멍이 많을 여지가 너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수사하는 과정, 뭐 이제 20일 안에 기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판이 하면서 계속 추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롯데월드는 분명히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거 정치적인 문제로라도 이게 사실 국책사업 규모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방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하면 롯데월드가 이제 사실상 떠오르기 직전이라고 보는 게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네네. 감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고발할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되는 그렇죠. 과정을 거칠 거고. 그렇죠. 자, 롯데월드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얼마를 받아 드셨을지. 그것도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문서들 보면 이 동네든 저 동네든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 트렌드. MB 정부도 딱 보면 그 밑에다가 신격호 회장의 평소에 말을 신격호 뭐 나이까지 딱 적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랜드마크 빌딩을 세워놓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의 유운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쓰지를 않나. 또 이명박 대통령 말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은 세자. 맞아요. 예, 그렇죠. 이건희는 왕. 어쨌든 왕이 있는 동안 세자 자리 잡아줘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좀 약간 트렌드 같이 그런 말 좀 즐기시나 봐요. 사안을 봐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예, 참 아마 국가기관 같지가 않아요. 그런 구조일 거예요. 이제 신격호 등을 만난 이명박이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신격호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명박한테 올리고 그 과정들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요거는 필연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뭐 필사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개가 갇히는 어떤 상황이 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여론이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롯데월드는 어쩔 건데 요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롯, 사자, 방 순서로 갈 거라고 봐요. 가봤더니 야, 그 건물 자체에서 보면은 성남공항이 그냥 네. 그래 보이기는 상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정권 김영삼 정권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건데 안 되는 사업이었고. 네. 근데 이명박 씨는 지금 장경작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로비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장경작은 청계재단으로 갈 정도로 호텔 롯데 대표이사가 되면서 고려대 동문으로서. 근데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제 보통 이런 아젠다가 떨어지면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 네. 이거를 청와대가 관리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그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 관리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게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타임 스케줄을 다 잡은 거죠.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청와대 발로 나왔고 오히려 그 문서를 보고 나면 롯데가 뭐 로비에 더 공을 들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청와대가 더 몸이 달아 있는 게 보여요. 빨리 하자. 그러니까요. 한 20층 정도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그래야지 좀 상식적이긴 한데 그렇죠. 여튼 아직은 수사권이 미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 기록을 발견하기 전에도 이제 감사는 하고 있었지만 감사가 예를 들어 롯데가 부담한 부분이 정당한지는 저는 확인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아니었던 데서 나왔던 기록만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잖아요. 저도 진짜 자원외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른 문제, 당장 드러난 이제 혐의에 어쨌든 보다 주력하느라고 뒤집어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선택과 집중이. 예. 그러니까 이명박 때문에 검찰의 인력을 한 3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증원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생길 지경이에요. 아니 수사 인력이든 이제 사회 비판 세력의 여력 역시도 마찬가지 시민사회 여력도 한정돼 있어요. 근데 범죄 혐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비판을 하려면 한 10년 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적폐청산을 어떻게 기한을 두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언론들의 예상을 보니까 이명박 씨 관련한 재판에 증인만 약 500여 명 예상된다니까 이건 뭐 네네. 이런 재판은 역대급이 없었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맞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뭐 이명박 씨가 말하는 2년, 그 2년이 자기 생각에는 재판이 끝나는 시간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씨의 혐의는 2년 동안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 배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을까. 뭐 다른 범죄 사실이 추가될 여지가 지금 많은 상황이긴 하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자꾸 제1의 롯데월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명박 씨가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16가지네, 18가지네, 20몇 가지네 하는데 어쨌건 간에 거기는 아직 포함되어 안 된 사건인데 맞아요. 사실은 규모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제1의 롯데월드 허간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 보시면 빵집에서도 이렇게 걷어가신 분이에요. 뭐 유역죄가 정도면은 이제 강남에서 거의 뭐 랜드마크가 되는 제과점이었다 보니까 시시한 제과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빵집에서까지 이렇게 걷어가시는 분인데 우린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제1롯데월드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제1롯데월드의 허가 과정이라든지 지워지는 경위를 보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리해서 억지로 추진했다면 또 그 돈이 정당하게 국고로 다 들어왔는지도 회계상 사실 살피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애매하게 관련된 계약들을 진행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수된 것들은 누구 주머니에?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의혹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1 롯데월드 그 123층 빌딩 중에 네. 몇 층은 이명박이 걸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럽다. 제가 그래서 취재차 내가 거기 예. 한번 가봤어요. 예. 사실은 꼬맹이 데리고 갔는데 예. 뭐 이런 등등의 부분에 한정돼 있거든요. 감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하라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 지켜보고 또 검찰도 이 문건을 어쨌든 이제는 확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서 수사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속칭 이제 이런 표현하죠. 줄줄이 사탕이라고. 일단 수괴가 구속된 상황이라서 수사가 어느 쪽으로 확전될지 모르는데 네. 너무 광범위하니까 롯데월드 사건만 해도요. 이게 나온 거는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게이트예요. 네. 롯데월드 MB 게이트 이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방대한 그쵸. 범죄성 때문에 이게 n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 사자방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강 관련해서 뇌물 받은 게 하나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자방 롯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네. 몇 조 원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사자방 롯이 제대로 이명박 혐의에 추가돼야 100억 정도는 사실 뇌물 껌값이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긴 하십니다. 보면 끔찍할 정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물들을 보고 왔지만 관련 기록물 중에 외교 통상과 관련된 기록물은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자료가 있는지 아닌지 누군가는 결단으로 이런 내용들을 축소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정권이 속이 좁은 것처럼 이제 진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일부 동화돼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드러난 범죄 증거를 파묻을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친일 청산과 맞물려 가지고요. 친일과 독재와 이런 부패들은 확실하게 거리를 끊어줘야 전례가 되고 나라의 어떤 기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족족 수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대표성, 우리의 심부름꾼, 일꾼인 분들이 이렇게 이재정 의원처럼 열일하다 보니까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적폐청산이.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인데 뭐 내가 뭘 더 이상 뭐 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어디 행사나 쫓아다니고 그러시는 것보다 이렇게 막 3일 동안이나 거기 가가지고 막 필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좌관님들 같이 가실 수 있나요? 한 분이 같이 가실 수 있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록물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체크한 부분을 같이 필기는 할 수 있어요. 저와 동행해서. 국회에 그 석기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을 보좌관으로 하나 해가지고. 그분도 타이핑을 하시죠. 그러네. 석기 사용 컴퓨터를 이용해 타이핑을 하시죠.